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오늘은 슬프고도 화가 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얘기인데요. 이 문제를 취재했던 취재의 달인 진송민 기자 나왔습니다. 진 기자. 네.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그게 좀 11년 됐죠. 2011년에 산모 4명이 원인 미상 폐질환으로 숨지면서 참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11년째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사회적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꾸려져서 지난달 말이 활동 시한이었는데 지난 3월에 가해 기업 측과 피해자 단체 측에 조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조정안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정 대상자가 7,027명인데 네. 이 조정 대상자들에게 최소 300만 원, 최대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가해 기업은 옥시 애경을 포함해서 9개의 기업인데요. 네. 이들이 분담할 돈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1조 원 가까이 되네요. 네. 그런데 옥시와 애경이 이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고요? 네,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크게 이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보상금의 6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데 이 분담 비율이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정으로 더 이상 보상은 없도록 해달라는 이른바 종국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국성이요? 네, 그러니까 이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양측에 의해서 이게 합의가 최종안이다? 되면 더 이상은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주장인 거죠.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로 돌아가신 분이 꽤 많죠. 네, 많습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공식 인정자만 이미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총 액수가 지금 뭐 9천 몇백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많다? 그 분담 비율이 자기네들이 너무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7개 기업은 동의를 했거든요. 네. 조정위의 경과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7개의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옥시와 애경산업은 조정 금액과 분담 비율의 적적성, 종국성 확보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지난 2일에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옥시와 애경산업 대표가 출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옥시 제품 피해자가 총 몇 명이고 배보상을 해준 사람 몇 명입니까? 폐질환 1, 2단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418분에 대해서 배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질환 1, 2단계 말고 다른 피해자는 그러면 피해로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다른 분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 조정 기준이랄까, 그다음에 공정한 분담금 비율, 또 종국성을 갖다 담보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걸 들었을 때는 연장해서 간다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세 가지 기본 요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조정 연장에 저희 회사는 그게 반대하지 깨졌기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조정을 연장해서 다시 2차 조정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응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번 제출한 내용을 조금만 좀 귀담아 들어주신다면요, 조정위원회 정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지금 11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규모를 좀 보면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 정부 지난달 말 기준에 정부 공식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당국에 신고한 사람들의 수가 7,698명이고요. 그러니까 신고한 분이 7,600명이 예, 넘는 거고 7,600명이 넘는 거고 다 인정된 건 아닐 거예요. 예, 이들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수가 4,296명입니다. 4,200원. 네. 공식 인정 피해자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들의 수가 1,048명이나 됩니다. 1,048명. 네, 1,000명이 넘습니다. 넘네요. 네네.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 6.25 동란 이후에 단일 사건으로는 피해자 가장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슬로우 디제스터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긴 네. 시간에 걸쳐서 발생한 참사고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 배보상,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뭐 이런 3단계가 있을 텐데요. 아직 첫 번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조정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조정안이 2개 기업이 그 조정안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있는 됐는데 그럼 피해자들은 그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는 조정안을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게 가해 기업이 일단 전부 조정안에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 조정안 자체가 이 제대로 된 구제가 될 수 없다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거든요. 한 피해자 단체를 만나봤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는 피해자 단체인 빅팀스의 위원장인데요. 그녀는 한 달 넘게 가해 기업 중 하나인 SK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팀스는 조정안의 보상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나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조정위에 관계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좀 담겨진 조정안이 나와야 될 거라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더 큰 것은 어쨌든 저희는 국가적 책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진상규명도 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전혀 이 공식적인 게 11년째라고 하지만 94년도부터 이 제품이 개발되고 나왔던 걸로 생각을 하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그냥 묻혀져 있었던 참사잖아요. 이게 피해자들이 한 걸로는 유일하게 이런 농성장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 가해 기업 앞에서 한 농성으로는 처음이에요. 조순미 씨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사용한 건 지난 2007년입니다.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저희는 2년 그러니까 연수로 따진다면은 3년에 가까운 건데요. 실질적인 거는 계절별로 해가지고서 썼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초겨울부터 뭐 늦봄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것이 이제 반복되게 썼는데 저는 2019년도 11월부터 심하게 기침을 하고 좀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다고요? 2009년 11월. 조순미 씨가 폐질환을 앓기 시작한 지는 이제 13년이나 된 셈인데 2018년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뒤에도 조 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살아오는 동안에 이 치료비는 뭘로 감당했겠어요? 빚을 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벌어놓고 진짜 떵떵거리고 살지 않은 사람 치고는 다들 일반 서민 가정에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1년의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네. 사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처음에 취재할 때 막 이제 시끌벅적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잊혀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네.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 사이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도중이었는데요. 네. 지난 3일입니다. 3일 새벽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또 한 분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 인정 피해자 가운데 1048명째인데요. 네. 그녀의 이름은 안은주 씨고요. 안은주 씨. 저희는 그녀가 세상과 작별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녀가 투병 중이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은주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병세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녀를 면회할 수는 없었고 네. 그녀를 간병하는 친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병원에는 지금 이렇게 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많이 오면 이제 한 달에 8번. 언니를 알아보기는 하시나요? 이제 가끔 못 알아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아가지고 계속 알아보더라고요. 안은주 씨는 배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기 전까지는. 국가가 이 제품은 우리 국민이 써도 된다.
그 했기 때문에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 마트나 뭐 진열대에 세워놓고 그걸 팔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믿고 산 제품이 자기한테 이렇게 모든 삶을 최악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만들고 고통으로 만들 거라고는 동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주 씨는 폐이식 수술을 2차례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본관이네, 본관. 본관 앞에 바람 쐬러 나왔네. 병원에 몇 년 만에 밖에 나왔어? 3년 만에 밖에 나왔어. 3년 만에. 힘내시고 화이팅! 화이팅! 응. 안은주 씨 역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한 달에 간병비로 지금은 현재 한 380에서 한 420만 원까지 이제 지출을 합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제 환경기술원에서 저한테 주는 간병비는 이제 조금 올라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 줘요. 작년까지 150만 원 정도 줬었는데 한 180만 원. 절반이 좀 안 되네요. 절반도 네. 안 되는 돈이죠. 안은주 씨는 지난 3일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54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네? 이제 나이 54인데 10년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10년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런 사람이 없어야지요. 왜 저런 사람이 있는? 예? 가습기는 당시에 누구나 다 썼잖아요. 그게 피해자가 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안타까운 건데 사실 요즘 뭐 이른바 화학 전쟁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우리 생활 주변에 화학 제품, 뭐 화학 약품이 들어간 가공 제품들이 많은데 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잘 보시면 살균제라는 말은 균을 죽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사람의 세포도 살균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세포막하고 구성이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균을 죽이는 작용 기전이 우리 폐세포막에도 이제 막도 이렇게 손상시키는 기전이 된 거죠. 박은정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성분이 어떻게 인간의 폐세포를 손상시키는지 연구해온 독성학 전문가인데요. 네. PHMG, CMIT, DDAC 같은 영어 약자로 된 화학 물질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네, 많이 네, 언급되잖아요. 들어봤죠. 예. 살균제나 소독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화학 물질입니다. PHMG도 그렇고 CMIT, MIT도 그렇고 모두 다 천식 발생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어요. 동물 연구에서. 그리고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동물 연구 수준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소독제가 분무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됐죠. 그런데 이 역시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 성분 가운데 벤잘코늄 염화물의 경우에 흡입하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염화 벤잘코늄, 뭐 NADCC 등등의 많은 소독제 화학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물질들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독제 등들은 여러 미생물들을 멸균할 수가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생물들한테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세포한테도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8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벤잘코늄 염화물이 포함된 스프레이 방식의 외용 소독제 제조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비강분무기 같은 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쓰죠. 네, 비염 치료용으로. 할 때 코에다 분무하는 네네. 거. 네. 비강분무기 같은 제품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강분무기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죠. 네. 역시 벤잘코늄 염화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식약처는 지난 2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지난 2월부터 해당 제품에 기관지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문구를 적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저 예전에 많이 썼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많이 쓰게 되면 과도하게 흡입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독성을 지닌 그러니까 살균제 형태면서 흡입 가능한 형태가 아직도 사용되어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또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흡입 형태로 노출되게 했을 때는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잘 또 인지되지 않아서 우려를 갖게 됩니다. 네. 화학물질 편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2의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번에 우리 진 기자도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이 지속적으로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진 기자 계속 후속 취재하실 거죠? 네, 피해자들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저희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상황을 취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